뭐가? 미안해요. 네. 카메라 피카 일로 저기다 놓을게. 나 여기다 놔. 네, 아직 다 오진 않으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좀 촉박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안 되세요. 자, 오늘 설명회를 진행할 뉴베스트 학원 원장 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게 좀 지금 현재 입시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원래는 이제 사실은 지금쯤이면 기말고사가 당연히 끝났어야 되고 아이들이 수능 준비랑 원래는 자소서나 학생부 쪽에 아니죠, 학생부가 먼저겠죠. 학생부랑 자소서를 쓰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런데 그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정이 2주씩 밀렸고 심지어 지금 기말고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서희 청구가 이제 다음 주까지 시험을 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그리고 원래 이제 이번 달 말 8월 31일에 마감을 해야 될 생기부가 역시 2주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접수도 2주 연기, 발표도 연기, 수능까지 지금 다 연기됐기 때문에 지금 좀 약간 혼란스러우실 것 같고 지금 설명회를 원래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가 더 이제 날짜가 좋습니다. 그 이유가 그 대교협에서 작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선발한 거를 각 대학에다가 너네 평가 기준을 공개해서 내놔라. 너네 학교가 선발할 때 자소서는 몇 점이고 뭐 서류는 몇 점이고 뭐 학생의 교과 성적은 몇 점이고 면접은 몇 점인 거를 공개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직 마감이 안 됐어요.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게 나오면 이제 제대로 이제 모든 학교의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컨설팅 어차피 지금 저희 재원생들 학부모님들 다 오실 거기 때문에 그때 개별적으로 다 말씀드려야 되고요. 우리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뭐 우리나라에 있는 198개 대학 4년제를 다 알아보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필요하신 대학을 좀 추려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전형이 지금 바뀌는 대학도 있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가 비대면 면접으로 지금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확정되면 이제 자세히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컨설팅은 그래서 원래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상담만 하고 이제 상담이라 하면 컨설팅과 이 설명회를 좀 빨리 그런데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이 지금 떠 있습니다. 시험 끝난 애들이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애들이 우왕좌왕 해가지고 지금 붕 떠 있거든요. 근데 입시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애들은 막 우왕좌왕하고 있고 정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전형을 선택해야 되는지 학교에서는 도대체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대학 중에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대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컨설팅에서 말씀을 드리고 좀 관심 있어야 될 대학이나 좀 지표로 삼을 만한 대학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같이 놓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말고 이제 올해 8월부터는 그 UA가 인천에 센터를 2개를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컨설팅은 뭐 원래도 제가 하지만 이제 UA 진로진학센터 브랜치를 달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자소서나 면접도 마찬가지로 그 아래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이제 강사 생활을 시작하고 원장이 이제 2011년도에 요 지역에 와서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고등부 1학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뭐 이제 대입을 안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강사 때 가르치던 제자들 고3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걔네들 입시지도 사실 그때는 정시세대였기 때문에 입시지도가 사실 그렇게 막 지금처럼 1년 365일 막 계속 이런 게 아니고
정시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정시 성적을 이제 가늠하고 그걸로 이제 컨설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3장밖에 안 되니까 이제 굉장히 조금 뭐랄까 그 컨설팅의 어떠한 그 마지막 한 번 요거에 되게 많이 이제 목숨을 걸었고, 아이들도 이제 사실 내신은 거의 뭐 그냥 안 하고 수능에만 매달리고 고3 때 시작해서도 소위 말하는 수능 대박을 내서 이제 좋은 대학 가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2011년도에 오픈을 해서 그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고요, 입학사정관제 그때였는데, 그렇게 이제 바뀌면서 고등부를 내가 이제 우리 학원을 이제 애들을 졸업을 시키면서 해야 되니까 입시를 좀 더 잘 알아야겠다 해서 아예 그냥 교육을 여러 군데 가서 받았어요. 근데 우리 이제 이거는 부모님들 말고 우리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데,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우리 이제 여기 학생들이 많이 찔릴 거예요. 지금 이제 내신 끝나고 나서 거의 합격한 것 같아요. 합격. 우리 애들은 지금 원서도 안 썼는데 이미 마음만은 거의 이제 합격한 기분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제가 작년,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1학년이죠. 그 아이들까지 마지막까지 지도할 때의 결과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친구들이 좋은 결과가 나왔지,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시가 대표적이죠. 저는 정시를 권하진 않습니다. 정시 불리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좋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불리한데, 최저라든가 또는 도저히 수시에서는 좋은 결과가 없으면 정시를 해야 되거든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시를 매우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1학기 기말고사 본거까지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신경 안 쓰는 애들은 자소서 쓰는 전형에 지원을 해놓고서 자소서를 안 씁니다. 어머님이 이제 마지막 날 원서 접수할 때 가져와 보면은 글자 수 넘겨, 맞춤법 체크 안 해, 말도 안 돼, 이런 애들 진짜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수험생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입시는 물론 뭐 대부분의 이제 중요한 건 끝났지만 마지막에 이 몇 개월, 한 4개월 남았거든요. 이 4개월, 5개월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그러한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요거를 명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미 뭐 붙은 것처럼 행동하지 말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PC방 간다든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고3이 PC방을 간다는 거는 글쎄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그런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면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억울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게임과 휴대폰 집에서 그동안 미뤄둔 거 다 하는 겁니다. 엄마 나 고3에서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마지막 나 정시 어차피 필요 없고 엄마 나 좀 놔둬봐. 이제 그동안 사실 그렇게 열심히도 안 했는데 자기 고3 끝났다고 이제 대학 아직 원서조차 지금 열어보지도 않았고 생기부 지금 마감되고 있는데 집에서 게임과 휴대폰 하겠죠. 그러면은 과연 그 아이들이 나중에 그런 상황에서 9월, 8월, 9월, 10월, 11월 그 다음에 과연 무슨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몇 년 전에 고3 학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저한테 미리 전화하신 게, 얘가 정시를 하고 싶다고 한다. 정시를. 또 정시가 만약에 얘는 실패하면은 자기는 재수를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재수를. 그때가 이제 정시 얼마 안 남겼을 때거든요. 근데 수시 원서를 쓰고 막 이런 상황인데 오셨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친구가 내신이나 모의고사 점수 봤더니 너무 이제 중하위권인데 재수를 한다는 거다. 재수. 자기는 인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가지 않으면 재수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아버님하고 이제 어머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 아이를 앉혀놓고서 이제 물어봤어요. 너 그래 재수 좋아, 재수가 가능성이 있어. 너 어제까지 뭐 했니?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제까지 뭐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직 정시 시험 앞두고 있었거든요. 놀았다는 거예요. 게임하고서 집에서.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새벽 3시, 4시까지 얘가 게임하다 잤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님하고 아버님만 있는 데서 걔한테다가 너는 절대로 재수하면 안 된다고. 너가 재수를 할 거면 최소한 어제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애가 무슨 재수를 하면 무슨 변화가 있겠냐. 결국 설득을 해서 대학을 보냈어요. 지방대학에 다행히. 근데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어머님은 나중에 이제 아이가 다닌다고 해서 안심이라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상이 높고 자기는 왠지 될 것 같은 희망이 있으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자기가 주어진 거를 해야지 가능성이 있는 거지. 지금 이미 마무리하고서 뭐 이제 에헤라디야 나는 이제 합격했다 이러면은 어떤 기적도 없다. 그리고 좋은 결과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의 태도, 컨설팅 오실 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 얘 요즘에 계속 공부 한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자소서 면접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생기고 마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 대학 붙은 애 같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얘기해서 따끔하게 혼낼 테니까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셔야죠, 그렇죠? 이제 종교가 있든 없든 기도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사실은 굉장히 애가 타십니다. 애가 타시고 우리 애가 과연 이제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이제 조바심을 내는데 애들이 안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애들은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지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대학 가길 바라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분명히 합격의 그런 순간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대인고 남학생 하나 내신 3.7, 3.8 요즘 되는 것 같아요. 내신 성적은 그렇게 좋은 거 아니죠? 우리 어머님들도 이제 3.78의 점수가 대략 어느쯤 되는지 아시잖아요. 못한 건 아닙니다. 내신 3등급 중반 후반을 갖다가 어머님들이 못했다고 하시면 애들이 되게 서운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님들이 이미 주변에서 그 정도 등급의 아이가 대학을 어디쯤 간다는 걸 대부분 이제 들으셨어요. 1등급 때가 시작하면 초반은 어디, 뭐 중반은 어디, 후반은 어디, 2등급 초반은 어디, 중반은 어디, 뭐 후반은 어디, 3등급은 어디, 3등급 초반, 중반, 후반, 4등급, 5등급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참고로 내신 성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수시에서 4년제 대학은 우리 아이의 수시 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합니다. 다만 학교가 문제인 거지 합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들이 학교 상담을 가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물어보셔서 내신이 너무 안 좋은 친구인데 우리 애 대학 못 가서 어떡하냐 큰일 났다고 하시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대학 무조건 갑니다. 뭐 내신 5등급, 6등급, 7등급 상관없고요. 정시도 5등급, 6등급, 7등급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갈 수 있고 배치표에 나와 있는 점수는 대학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짠 거지 절대로 그 배치표가 정확하게 그 학교의 위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실제 배치표에서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대학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입시회사에서 그 대학이 정말 하위권 대학인데 거기 커트라인을 8등급으로 표시해 주겠냐는 거죠.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러면 그 대학은 그 다음 연도에 누가 과연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있는 선이 대략 5등급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 배치표에서 5등급 이하가 거의 안 나와요, 학교가. 근데 실제 합격은 거의 합니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학 4년제 가는 게 목표다. 특히 지방대, 특히 사립대 여기는 상관없다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난 학교만 여기 왔거든요. 서인청고는 다음 주에 끝나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2차를 만들어서 아마 그때 들어오실 거예요. 물론 오늘 예약이 끝나서 못하신 분들도 이제 아마 2차 때 다시 들어오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동시 진행, 지금부터 빨리빨리 정신을 차려서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왼쪽입니다. 4개월 남았거든요. 이제 입시에 큰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그 4개월 동안은 매우 집중을 해야 되고 기말고사 성적 체크 해야 됩니다. 이게 이의정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의정정 중이다. 이의정정 중이다. 이의정정 중이면 신청 중이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조그맣게 요령 있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마지막 성적이 너무 중요한데 이 한 문제를 자기가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등급 될 거 2등급 될 수도 있고 3등급이 2등급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얼마나 우리 애들의 심정이 진짜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데 이의 신청 잘못하면은 그거 일단 안 될 확률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아직 학생부 마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세부능력이 특기사항도 써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진행 중인데 우리 아이가 자칫 물론 우리 선생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을 그럴 리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신청은 조금 요령 있게 굉장히 정중하게 또 괜히 혼자 나서지 말고 같은 처지에 놓인 학생들이 있다면은 되도록이면 같이 얘기하는 거. 더 좋은 방법은 다른 친구가 얘기하면 그냥 조용히 옆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굳이 내가 얘기해서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신청은 조금 요령 있게 해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학교는 절대로 이 신청 안 받아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조심스럽게 신청을 해서 그게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을 받아야 되고요. 뭐 한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여기 있는 고3 학부모들 다 아시잖아요. 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청해야 됩니다. 생활기록부 마무리 9월 16일까지거든요. 원래 8월 30일인데 2주가 밀렸는데 애들이 이거를 챙겨줘야 되는데 이제 챙기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기 생규가 마감이 되고 있는 건지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전혀 관심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서 상담을 아마 부르시기도 할 거고 학생부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고 자기가 그래도 올해 뭐 어떻게 된지 다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전혀 비교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기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기록되는 게 어쨌든 아이들의 의견도 이제 들어볼 거고 학교 선생님께서 판단하는 거로 써주실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냥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학교가 막 애들을 막 불러가지고 써준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냥 마감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얘가 지금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끝난 건가? 그게 아니고 생활기록부가 9월 16일에 마감될 때까지는 계속 진행 중이다. 계속 뭔가 써지고 있다라는 거고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유일하게 하나. 독서가 아직 마감이 안 됐다면 독서를 밀어 넣어야 됩니다. 지금 독서를 밀어 넣어야 되고 과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의 진로나 이런 거 관련된 독서가 안 돼 있다면 지금 넣을 수 있는 유일한 거 먼저 써서 넣고 그 다음에 읽으면 되니까 올려야 되고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다행히 너 어떤 방향으로 이제 대학을 지원하니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래라고 하면은 그거 적극적으로 다시 작성하셔가지고 반영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학부모님들 동시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상담을 하시는지, 나를 부르는지, 언제 부르는지, 비대면으로 하는지, 전화로 하는지 뭐든지 이거를 파악하셔가지고 그 기간에 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구 오셨어요? 예, 그리고 수능 대비 공부해야겠죠, 그렇죠? 자, 이제 이건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대부분의 여기 앉아 있는 고3 아이들은 자기는 수시로 아마 대학을 간다라고 마음을 굳히고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시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마 수시로 마음을 두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쉽게 놓치는 게 원서 쓸 때 자기는 자기 내신과 생활기록부로만 원서를 쓴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난 필요 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시 최저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없는 거를 골라가려고 합니다. A 대학, B 대학이 있는데 뭐 A 대학이 B 대학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은 당연히 최저 없는 거 쓰겠죠, 그렇죠? 있는 거 쓸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정말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나중에 원서 쓸 때 보면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걸 최대한 발휘해서 상향 지원을 할지 또는 얘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안전권으로 무조건 집어넣어야 된다. 지방이든 어디든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걸 결정할 때 이 수능 성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없어도 됩니다. 수능 성적. 제가 뒤에 데이터 보여드리겠지만은 자기는 정시는 죽었다 깨라도 못 간다. 그래도 최소한 2과목, 3과목이라도 붙잡고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나중에 가서 옵션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미 내신은 끝났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내신은 끝났습니다. 내신은 고칠 수 있는 거 뭐 이의제기에서 고치는 건 조금밖에 없지 큰 틀에서 우리 아이의 내신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생기부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그것도 뭐 마지막 한 학기고 올해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럼 그것도 끝났죠. 남은 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적성고사고등학교 적성 올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차. 올해 끝나면 적성고사는 이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술. 근데 논술 대부분 안 하거든요, 아이들이. 수능도 안 하는데 논술 더 안 합니다. 근데 논술도 사실은 모의고사 점수를 파악해서 가능권이 있으면 써야 되는데 잘 안 쓰려고 합니다. 논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수능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공부해서 그나마 눈에 들어오는 거는 수능인데 수능 거의 안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능을 그냥 안 한다고 배째면은 그거는 알아보셔야 됩니다. 얘가 정말 괜찮은 건지 안 해도 아니면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하셔서 다시 해야 된다면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수능이 118일 남았습니다. 오늘자로 118일이면 어머님, 아버님 여기 지금 뭐 아이들도 알겠지만 올릴 수 있는 과목 전 과목은 다 아니더라도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 요게 이제 동시진행. 지금 이게 동시에 다 신경을 써서 막 챙겨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오른쪽은 순차 진행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이 어떤 전형에 집중할지를 골라야겠죠. 엄마 나는 전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중에 몇 가지 골라볼게. 그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 교과도 해보고 논술도 해보고 적성도 해보고 종합도 해보고 다 할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해야 두 가지입니다. 교과랑 종합을 하든 또는 논술과 종합을 하든 또는 적성과 종합을 하든 뭐 이런 식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시는 이제 별도의 전형이니까 빼고 이 중에 과연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을 선택해서 가는 게 제일 좋을지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또 말하지만 이때 갖고 있는 옵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 생기부가 과연 일반고의 그 정도 내신 성적과 비교해서 잘 써졌느냐 못 써졌느냐 판단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또 하나 우리 애가 생각보다 내신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정말 조금 특이하게 모의고사가 꾸준히 잘 나왔다. 그러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논술과 그 다음에 정시를 고려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는 아닌데 얘가 수학은 조금 잘 풀더라. 나영 정도는 우리 애가 잘하더라. 그러면 적성에 제일 중요한 게 수학이기 때문에 적성 전형을 고려해서 우리 아이가 적성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언제 정해야 되냐? 요거는 지금 이제 빨리빨리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액션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형에 집중할지는 지금 빨리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났다면은 자기한테 주어진 걸 해야 됩니다. 자소서가 필요한 종합전형이면 당연히 자소서 이제 준비해야 되고 적성고사 보는 학생들은 적성 당연히 지금 내일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논술 해야 되면 당연히 논술학원 끊어야겠죠. 논술학원 다니면서 내가 이 정도 학교를 가고 싶고 하는데 논술을 해야겠다. 이 중에 논술은 거의 반드시는 아니지만 수능이랑 연관됩니다. 최저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종합전형은 당연히 여기서 이어져서 이제 자소서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서류 우리 아이가 쓰는 학교의 전형에 필요한 서류가 다른 게 있다면 챙겨야겠죠. 여기에는 무슨 말도 포함되냐면은 생기부가 지금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마감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신경 써야 되고 정시 중심 학생들은 당연히 정시도 물론 중요하고 9월에 보는 모의수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의수능 목표를 세워서 6월, 3월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리한 게 뭐냐면은 올해 모의고사 성적이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심지어 제 날짜에도 안 봐, 성적 처리도 안 한 학교도 있어. 아이 또 기말고사 중간고사 겹쳐가지고 그때 집중 못하니까 시험도 못 봐. 없어요 데이터가. 7월달 거 7월 20일에 봤는데 그거 우리 애들 그때 다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그때 누가 과연 모의고사를 제대로 받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9월 거는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고 9월 성적에 따라 과연 우리 아이가 이제 정시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일지를 알기 때문에 요거를 신경 써야 된다. 여기는 최저가 포함되는 전형을 수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9월 수능을 생각해서 그 일자에 따라서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게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기말고사가 끝난 고3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이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토론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 너는 어떻게 되니? 이게 성적이 나오면요, 이제 막 얘기하겠죠. 자기 성적도 막 공개해가면서 이제 너 여기 쓸래, 저기 쓸래, 넌 여기 된다, 쟤는 여기 된다. 내가 어디서 알아봤는데 나는 여기 된다는데 너도 여기 될 것 같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부모님들은 또 이제 주변에 이제 뭐 미리 대학을 보낸 학부모님이나 또는 이제 누군가의 이제 말씀을 들으시겠죠, 그렇죠? 그죠? 이제 우왕좌왕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학교 담임 선생님의 조언이 아니라면 굳이 친구끼리 그거에 대해서 막 열띤 토론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어떤 애를 봤냐면 고3인데 자기는 원서를 안 썼는데 남의 걸 알아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야, 너 점수 어떻게 돼? 내가 알아봐 줄게. 이런 애도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자기는 자기 전형에만 집중하면 되고요. 자기 입시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어머님들 생각보다 입시에서 우리 아이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학교에 같은 반이나 또는 같은 학교에 친한 사이가 자기가 어떤 전형 쓸지 다 공개하는 경우 있거든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추천이나 종합전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특히 같은 반, 하필 또 같은 반에 비슷한 성적에 같은 학교 노리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전형을 먼저 해서 거기 쓸 때 같이 동시에 두 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이 종합전형에서 아주 큰 피해를 본 학교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학교가 정말 답답한 게 아이들의 쓰는 전형을 확인을 별로 안 하고 생기부를 끝낸 다음에 자소서를 쓸 때 자소서를 써주시는 분이 이 내용을 조금 이제 비슷하게 써주셨어요. 정말 유사도에 걸려가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요거 어머님들이 생각보다 같은 학교에서 전형을 쓸 때 우리 애가 어디 쓴다고 막 사각팔각 다 떠벌려가지고 애들한테 나 여기 쓸 거야 너도 여기 쓸래? 뭐 이런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기 애가 쓰는 전형이나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다자녀 전형으로 인천대 점수가 좀 낮았지만 합격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걔네 반의 그 친구가 얘가 다자녀 전형에 쓰는 거를 알고 점수가 자기보다 좀 낮은 거예요. 자기 친구가. 자기는 점수가 걔보다 약간 높고 자기도 하필 또 다자녀 전형에 전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다자녀 전형 보통 몇 명 뽑냐면요. 1명에서 2명 뽑습니다. 1명에서 2명. 그러면 자기가 다자녀 전형을 쓴다는 거라서 자기가 좀 유리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 다자녀 전형 된대. 유리하대. 작년에 붙었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정보가 흘러 들어가면 나 얘보다 좀 높은데? 나도 될 것 같은데? 나 다자녀인데? 걔가 쓰겠죠. 그쵸? 떨어집니다. 100%. 같은 학교에다가 점수가 좀 좋기 때문에 걔가 합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자기 쓰는 전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어디 동네방네 막 그냥 다 떠들면서 이럴 이유가 없다. 조용히 자기 것만 쓰고 자기 할 거에 집중하는 게 맞지 이거 갖다가 막 여기저기 특히 같은 반, 같은 학교 제일 위험합니다. 자소서도 공유하는 바보들도 있습니다. 다 유사동서에 걸려가지고 다 걸리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너 자소서 썼어? 썼어. 그래 좀만 참고할게. 조금만 참고할까요? 다 참고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 걸립니다, 유사동서에서. 여기 앉은 애들만큼은 과연 그런 좀 이상한 거를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